자, 봅시다. mRNA 백신의 핵심 요걸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단 번호부터 적어볼까?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 둘. 선생님 보기 편하게 페이지를 좀 넘겼어. 셋, 넷.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길이로만 보자면 그렇게 긴 문단은 아니야. 보통 5문단에서 7문단 정도니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선생님이 문단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페이지를 이렇게 넘긴 거야. 그래서 페이지만 많은 거지 문단은 5개 문단밖에 안 돼. 여기서 읽다 보면 선생님들 좀 그림도 그려가면서 할 거야. 이해를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이해한 내용인데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얘기해도 된다. 선생님 왜냐면 선생님이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추론한 내용만 본 거니까 가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항상? 화제나 논제 제시가 나오는 거야. 일단 이게 기본이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아무리 내신이라 하더라도 화제나 논제 제시가 돼야지 글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자, 세포 핵 속에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mRNA로 전사되어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라고 했죠.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냐? 목소리가 좀 같지? 감기 걸려가지고. 자, 여기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인 거야. 번호 한번 매겨볼까요? 자, 세포액 속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어디로? mRNA로 전사되어 조금씩 자를게. 3. 세포질로 내보내진 후 4. 리보솜을 통해 단백질로 합성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합과학도 배웠어? 이해돼. 딱 보자마자 이해돼. 요 과정이 이해돼? 머릿속에 딱 그려지려. 좋네, 좋아. 그다음,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기생체로. 바이러스의 개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생물체에 침입하여, 일단 여기서도 번호 매겨볼게요.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라고 했어. 자신의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꿔. 그 다음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한다라는 거야. mRNA로 바꾼 뒤에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거지. 요것도 머릿속에 그려져? 생명태 배워. 머릿속에 그려져? 안 그려져? 확실히 이런 글이 나오면 이과생들한테 생물을 했던 학생들한테, 생명을 했던 학생들한테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좀 더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이 몸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항해 생물체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거나 했으니까 여기는 5어가 되겠지? 기억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따라서 이건 이제 생물체의 대항이야. 따라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인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백신이잖아, 백신. 그래서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을 백신으로 접종해. 그러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봐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인간의 생명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신에 대한 내용이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럼 백신 어떻게 하는지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가자. 두 번째 문단까지 가고 정리 한번 해볼게.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으로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했죠. 뭐의 개념이니? mRNA 백신의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내용만 쳐놓을게요. mRNA 백신 이렇게 된대요.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하는 방식이 아닌 거야. 얘는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것이야. mRNA를 접종하는 거. 그런데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뭐가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즉 mRNA 백신의 장점이죠. 첫 번째.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체내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쉽게 분해가 됩니다. 얘는 mRNA 백신의 장점이 되겠죠. 반면 이처럼 체내에 불안정할 뿐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문제점이죠. 첫 번째 뭐라고? 체내에서 어떻게 불안정해요. 또 두 번째 분자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뭘 띠고 있어?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 전혀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이 문제점이 있네. 문제점이 나와서 이 문제점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해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mRNA 백신을 몸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치? mRNA 백신은 좋은 게 있어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될 위험이 없어. 그리고 체내 효소에 쉽게 분해가 돼. 여기까지는 장점이야. 근데 문제는 뭐가냐면 체내에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얘가 세포에 흡수되지가 않는데, 따라서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라고 했지. 그럼 이 지질 나노 입자가 하는 역할이 뭐니? mRNA를 보호해서 어디까지?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거야. 이게 지질 나노 입자인 거지.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뭐가 되겠니? 여기까지만 보자면 지질 나노 입자죠. mRNA 백신을 세포 내까지 진입시키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 내용 좀 길지?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내용이 복잡하니까 좀 정리한 게 많은 거야. 잘 봐. 단백질 합성 과정 나와 있죠? 세포 속의 DNA에 저장된 생물체의 유전 정보가 뭘로 전사돼? mRNA로 전사되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죠? 세포질로 내보내주죠? 그러면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게 생체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뭐냐면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유전 물질을 갖는 기생체야. 이게 바이러스의 개념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인체를 감염시키느냐? 생물체에 침입하여 자신의 유전 정보를 뭘로 만들어? mRNA로 만들어. 유전 물질을 mRNA로 바꾼 뒤 숙주세포가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드는 건 결국 숙주세포가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왜? 이해됐어?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바이러스 단백질은 인체에 해로운 거니? 무해한 거니? 유해한 거니? 해롭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체의 대항은 어떻게 되냐면 바이러스 단백질, 즉 어떤 숙주세포 스스로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막 합성했잖아. 이 단백질을 뭘로 인식해야 돼? 항원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이 항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병원체야, 병원체.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뭘 만들어야 돼?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항체는 면역 체계가 되겠고 항원은 병원체라고 보는 거야. 얘를 병원체로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해야 된단 말이야. 이 방법에는 기억세포를 생성해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기억세포라는 건 알지?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 우리가 걸리는 감기는 같은 감기가 한 번도 없대요. 서로 다 한 번 걸린 거는 면역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기억하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지. 이 바이러스 들어왔네? 이게 면역이니까. 들어왔네? 그러면 그런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을 백신으로 접종한 거야.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바이러스 감염에 미리 뭐 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속에다가 인공적으로 흉내낸 백신을 접종하면 접종한 백신은 이제 mRNA가 되겠지? 아니면 또 바이러스를 배양한 약하게 한 바이러스가 되겠지? 그럼 인체에서 거기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면역체계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 항체를 보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또 같은 바이러스가 오면 그 항체가 활동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백신인데 두 번째, 여기서 이제 mRNA 백신이 나와요.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만을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거야. 그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인체가 감염될 위험이 없어. 주입된 mRNA를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지? 그럼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방주사라는 건 우리 백신 예방주사잖아.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정보를 미리 집어넣어서 뭐 빨리 항체 만들어놔. 그래서 그거에서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항체가 활동하게 되는 거지. 자, 기존의 백신과 다른 점은 뭐냐?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야.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어. 얘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체내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된다는 거야.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지가 않아. 이렇게.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 체내에서 불안정해. 이게 이제 얘가 몸속에 들어간 다음에 사라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외부의 물질이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안 좋지. 그래서 그게 사라진다는 거고, 이건 뭐냐면 mRNA 백신 자체가 체내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안정적인 상태로 안에까지 갈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크고 음전화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mRNA 백신이 어디까지 가야 돼? 세포까지 가야 되잖아.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거 버티지 못해. 이거 버티지 못해. 불안정해서. 또 분자의 크기가 커서 세포 내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어. 크니까. 또 무슨 전화를 띠고 있어? 음전화를 띠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왜 음전화를 띠면서 들어가지 못하는지는 뒤에 나와. 세포막이 바깥이 뭘 띠고 있어? 음전화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음전화를 띠고 분자의 크기가 크고 또 체내에서 불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약효가 있더라 하더라도 세포 내까지 못 들어가면 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세포 내까지 안전하게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mRNA를 어디로 뭘로 감싸서 지질 나노 입자로 감싸서 어떻게 되는가? 세포 내까지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윤식이?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런 것 같아.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그러니까 체내에서 불안정하다라는 거니까 몸속에 들어가면 얘가 안정적인 상태로 세포 내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까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여기 책에는 이렇게. 근데 체내 효소에 대해서 쉽게 보내내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백신의 역할을 한 다음에, 백신의 역할을 한 다음에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잖아. 항체가 만들어졌어도 어쨌든 이게 mRNA가 이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효소가 분해되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질 나노 입자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지질 나노 입자니까 일단 지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지질 분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라고 했죠. 소수성은 이제 물을 싫어하는 성질인 거야. 그럼 지질 분자는 무슨 성? 소수성을 가진다는 거야. 또 근데 물은 어떠냐면 물은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한쪽은 음극, 한쪽은 양극을 띠는 극성을 띠거나 양극으로 분리된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과는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 섞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여기서는 지질 분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자, 지질 분자. 아, 그래? 지질 분자는 무슨 성? 소수성. 물과 쉽게 섞이지 않아요. 근데 물은 무슨 성? 물은 친수성이에요. 그치? 그러면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거 친수성을 가지고 있냐면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그죠? 양극으로 분리된 극성을 띠거나, 또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 즉 친수성 물질만 섞이고 소수성 물질은 소수성 물질과 섞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질 분자는 소수성이니까 뭐랑 잘 섞인다는 거니? 소수성 물질과 섞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지질 분자는 소수성이니까 물과는 잘 섞여 안 섞여? 물과는 잘 안 섞인다는 얘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질 나노 입자잖아. 그러니까 지질 나노에다가 mRNA를 감싸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질이 뭔지 알았어. 지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다고? 뭘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수성, 소수성, 소수성이라는 거야. 그렇죠? 물은 친수성이고 친수성과 어울리는 거죠. 그다음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은 여기 이제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좀 중요하니까 잘 볼게요. 생물체의 세포막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화를 띤 인상기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올챙이 마냥 생긴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일단 요거 설명 한번 해보자고. 일단 생물체 세포막이야. 왜 세포막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니? 아까 mRNA 백신을 지질 나노 입장에다 쌌지. 싸서 얘를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 세포 내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질이 뭔지 설명해 준 거고 통과해야 될 세포막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화를 띤 인상기 머리를 갖고 있대요. 좀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얘는 소수성과 뭘 다 갖고 있어? 소수성과 친수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자,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따라서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라고 했지. 세포막이 구성된 거야. 어떻게 구성되는지야. 세포막이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을 투과하는 것이 차단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요를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볼까 봐 선생님이. 자, 니네는 본문 봐. 선생님 본문 안 보고 있으니까. 자, 세포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지.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음전화를 띤 인산기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렇죠? 그러면 인지질 친수성 머리는 어디로 가고? 세포 외부로 간다고 했지. 그럼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가 세포 내라고 할게. 이쪽이 세포 내고 이쪽이 세포 외예요. 그럼 이쪽은 뭐라고요? 친수성이고요. 뭘로 만들어져 있고요? 친수성이고. 이쪽 뭘로 만들어져 있고? 다시 뭘로 만들어져 있어? 음전화를 띤 인산기 머리란 말이야. 자, 음전화를 띤 여기가 인산기 머리를 갖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이 안쪽은 뭐죠? 이 안쪽은 자, 소수성이겠죠? 소수성, 지방산. 또 정보를 여기 다 따라봐.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서로 몰리는 상태의 세포막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소수성이야.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떤 거? 아, 그래? 일단 몰라. 여기서는 이렇게 판단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니? 세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세포 바깥이고 여기가 세포 내야. 세포 바깥쪽은 친수성 음전화 인산기 머리고 안쪽은 소수이고 지방성이고 지방산으로 되어 있지?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가자. 천천히 해. 자,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 분자와 섞이지 않는 소수성을 갖는다. 지질 분자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지죠. 다음, 분자 내 전하가 양극으로 분리된 상태인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띠는 물질이 이게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은 양극으로 분리된 극성을 띠거나 분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야. 자, 한편 생물체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되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 아까 했죠? 지방산이라고 썼어요. 음전화를 띤 인상기 머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까 그림으로 그렸어.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와 섞이는 양친매성 물질이다. 이에 따라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나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고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인해 서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이 구성된다라고 했고 세포막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으로 투과되는 것이 차단된다라고 나와있죠? 어쨌든 동그라미 쌤이 여기다 밑줄 하나 그을게요. 1학년 생명 때 배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니네는 배웠지만 선생님은 안 배웠어. 선생님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걸 뭘로 판단해? 밑에 그림 이렇게. 약간 좀 꼬리 마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 선생님 본 적이 없어.
그림으로만 봐요. 이게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해. 나도 이걸 과학책을 한번 들춰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선생님이 정체성이 없어져. 맞잖아. 선생님 국어 선생님인데. 그리고 이건 국어인데. 그럼 국어적인 지식으로 문맥 간의 관계, 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이런 관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 글을 통해서 본 건 세포는 이렇게 생겨 있던 거야. 밖에는 친수성 음전한 인상기 머리고 안쪽은 소수성이고 지방산인 거야. 이렇게 생겼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포막에 대한 설명까지 했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되니? 잘 생각해야 돼. 앞에서 뭐가 있냐면 mRNA 백신을 설명하는데 얘가 세포 내로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를 통해서 mRNA를 세포까지 이동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래 좋아. 그러면 지질 나노니까 지질이 뭔지 설명을 해줬지. 지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지방산.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소수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세포막이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지. 지질 쌓아야 되니까.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인상기 머리랑 지방산 꼬리로 만들어져 있지. 그래서 친수성 음전한 인상기 머리, 소수성 지방산으로 된 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냐? mRNA 백신을 지질 나노 입자에 싸서 뭐 해야 돼? 집어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집어 넣어야 되겠지. 자, 집어 넣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어떤 입자를 사용하냐면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이거야.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거야.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mRNA는 양전환을 띠니 음전환을 띠니? 확실해야 돼. 이거 본문에 찾아봐야 돼. mRNA는 아까 세포 내로 들어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 음전환을 띈다는 거지. mRNA 음전환을 띠야. 자, 세포막 바깥에 인상기 머리가 있지. 인상기 머리도 무슨 전화야? 음전환을 띠지. 정기적으로 뭐가 발생해? 반발력이 발생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왜? mRNA를 뭘로 감싸고 있으니까? 양이온성 지질로 감싸버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음전화를 띤 mRNA가 양이온성 지질에 둘러싸이면 음전화를 띤 세포막이 인상기 머리와 서로 뭐 하지 않아? 반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이게 됐죠? 그런데 여기는 밑줄을 한번 그을까요? 그런데 양이온성 지질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세포 바깥이 음전하고 양이온성 지질 나노는 양전하니까 반발력이 없으니까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긴 하지만 체내에서 양이온성 지질에 뭐가 달라붙어?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 mRNA에 세포막 투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제한된다는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되니? 한계가 되겠지. 그지? 여기는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의 한계니까 그냥 밑줄을 긋자. 가는 도중에 그렇지. 그래서 세포막의 투과가 제한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흡착 때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니까. 그럼 여기다가 한계점은 뭐냐면 양이온성 지질을 사용하잖아.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 버려? 혈장 단백질이 흡착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포막을 투과하는데 좀 제한돼. 못 들어가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까? 자, 좋아.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니?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 해결 방안 갑시다. 여기 옆에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기에 한계를 지닌 양이온성 지질이야. 양이온성 지질 가보자. 음전환을 띤 mRNA야. 음전환을 뗐죠? 얘를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 그지? 그러면 음전환을 띤 세포막이 인상기 머리와 서로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mRNA와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그래, 좋아. 근데 실험실 환경에서는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 과정에서 양이온성 지질에 뭐가 자꾸 달라붙어?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어서 mRNA의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는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다른 걸 쓰게 되는 거야. 따라서 pH에 따라
양 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 나노 입자의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밑줄 그을게요. 그래서 뭘 사용한다는 거니? 뭘 사용한대?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 이온화 지질이라고 할게요. 네모를 이온화 지질까지 할까요? 이온화 지질까지 갈게요. 양이온성 지질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여기 pH가 나와 있으면 별표 쳐져 있잖아. 무조건 봐야 돼. pH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pH 수용액의 수소 온도,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성 수용액의 pH는 7, 산성 용액은 7보다 낮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pH pH 7이 뭐고? 중성이고 pH가 7보다 크면 아니 미안 여기 7보다 작다고 나와있죠? 7보다 낮으면 얘는 뭐가 돼? 산성이 된다라고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알아두는 게 좋아. 이게 나중에 이런 거 잘 못 봐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요. 그럼 얘를 이용한대요. 이온화 지질을 이용한대. 한번 가보자. pH가 낮은 용액에서니까 무슨 용액? 산성 용액에서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온화 지질이 뭐가 돼? 양 이온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pH를 낮추면 지질이 뭐가 돼요? 양 이온화가 돼요. 반면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이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뭐가 된다?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이 지질이 pH가 양이온화가 되면 아까 뭐가 붙었지? 혈장 단백질이 붙었지. 그런데 여기서 pH를 높은 용액에서 pH를 높이면 어떻게 돼?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지. 그러면 나중에는 pH를 어떻게 높여서 뭘 만들어야 돼? 양이온화가 아니라 뭘 만들어야 돼? 전기족이 중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보만 조금 갖고 갈게요. 반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pH가 낮으면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떻게 된다? 수소 이온 농도가 높은 호 얘가 뭐가 돼? 양 이온화가 된다. 맞아요? 이렇게. 근데 세포 내로 인상기 머리랑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 양 이온화가 되는 게 좋아?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게 좋아? 양이온화가 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온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인상기 머리랑 결합해야 된다는 거지. 처음에 갈 때는 중성이 돼야 되고 마지막 아니 갈 때는 양이온이 돼야지. 그래도 인상기 머리랑 만나지. 그래서 끌어들이지. 그 다음에 정기적 중성이 바뀌어야지 혈장 단백질이 안 붙지. 근데 들어가서 혈장 단백질이 갈때 혈장 단백질 그러니까 들어가는 과정에서 달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상기 머리랑 결합할 때는 뭐가 양이온화가 돼야 되지. 근데 결합한 이후에는 뭐가 돼야 돼?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혈장 단백질. 만났을 때는 양성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들어갈 때는 중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통과할 때. 몸에 들어갈 때 중성. 중성. 그거는 읽어보자고. 여기서. 자, 반면 pH가 높은 용액은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떻게 돼? 작죠? 그래서 뭐가 돼요? 정기적 중성이 된다라는 거야. 중성이 되므로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죠? 자, 즉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켰어. 나중에 pH를 높이면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라는 거야.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이네요. 그죠? 뭘 만드는 과정이니?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네? 가볼게요. 첫 번째. 번호를 자꾸 매겨줘. 과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편해.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요. 낮은 pH에서. 결합시켜 먼저.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 작용에 의해 세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이거 좀 더 잘라볼게요. 이렇게 좀 세포적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근데 내포 작용 우리가 뭔지 모르죠? 내포 작용 갑니다. 내포 작용이란 일종의 생화학적 싱크홀 현상으로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돼요. 그죠? 함입되는 현상이다라고서 여기가 내포작용이죠. 어쨌든 여기가 진입할 수 있다까지였어요. 내포작용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라고 했죠. 네 번째. 뭐가 만들어져? 내포작용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잘라주고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미안. 그런 거 지적해줘서 고마워. 기억이 아닌데. 자, 내포작용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되는 거야. 형성됩니다. 그럼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뭐가 돼? 산성화가 된대요. 세포질 내에서 엔도솜 구조체는 산성화가 되고 이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져서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된다라고 되어 있죠. mRNA가 드디어 이제 세포질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왔죠? 그럼 얘가 뭐랑 결합해요? 이제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가 8번. 지적해줘서 고마워. 네. 이게 선생님 텍스트를 종이를 되게 좋아하는 게 종이로 보는 거랑 태블릿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답답해. 책은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얘는 또 니네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과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요거 엔도솜 구조체 만드는 건 선생님 이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문과 출신인 다행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학력고사 출신이라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선택했었어요. 문과이지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 아까는 양이온화를 지질 나노로 입자하면 뭐가 문제? 결합은 하지만, 그지? 반발력은 줄일 수 있지만 mRNA에 뭐가 달라붙어? 혈장 단백질이 달라붙어지 양이온화된 지질에 달라붙는 거지. 양성화 지질에. 그래서 문제가 됐어. 제한됐어. 그래서 이때는 뭘 쓰냐면 이온화 지질을 쓰는데 얘는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거야. 자, pH가 낮은 용역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반면 pH가 높은 용역에서는 수소이온을 적게 받아들여서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뭐가 돼? 중성이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야. 야, 그럼 중성이 되잖아. 그럼 얘는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선생님이 이걸 찾아내는 되게 힘들었어, 실은. 중성이 되면 소수성이니 친수성이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숨겨져 있어. 뭐야? 왜 소수성이에요? 전기적 중성이 되면? 뭐랑 만나니까? 소수성. 이게 소수성이냐 친수성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힌트가 있어요. 아까 물은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물 자체는 친수성이지. 봐라, 물은 봐봐. 거기 보면 친수성 물질, 어떤 것들이 친수성 물질이라고 설명했죠? 봐봐. 선생님이 찾아낸 근거는 거기거든. 자, 친수성 물질은 어떤 게 친수성 물질? 두 가지 조건이 있었지. 전기적으로 양극으로 나뉘어야 돼. 양극이 있어야 돼. 극성이 떼야 돼. 근데 얘는 중성이면 극성이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소수성이라고 선생님은 봐. 근데 이 안에서 이 글 어디를 봐도 정기적 중성이 소수성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땐
그 친수성은 양극으로 나누거나 전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중성이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극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소성이 된다라고 봐. 자,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 문제를 이 내용이 있어야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요. 자, 이온화 지질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요. 그죠? 이온화 기를. 왜 낮은 pH에서 결합시킬 수밖에 없지? 낮은 pH에서는 이온화 지질이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지. mRNA는 무슨 양이야, 음이었어? 음전하를 띠지. 그러니까 결합시키는 거야, 여기서. 그래야지 결합이 돼. 결합시킨 뒤 pH를 높이면 mRNA는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지금 이 복합체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래서 내포작용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진입합니다. 내포작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뭐가 이루어져? 산성화가 이루어져요. 이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래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지며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비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희소 어디서부터가 잘 이해가 안 되냐? 이게 다 됐어? 그림 그래. 재현아 어디서부터 선생님 설명해 주면 되겠니? 텍스트로는 이해가 되지. 텍스트로 이해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봐요. 자, 가볼게요. 일단 체내로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 자, 세포막이 겉에 뭘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가 뭐였지? 인산기 머리고 무슨 성이고? 친수성이고 양전하야 음전하야?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mRNA가 들어가죠. 일로 mRNA가 들어와요. mRNA에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질 나노 입자로 둘러싸여 있죠. 자, 지질 납조는 양이온이 음이에요. 일단은 pH 높은 상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이 결합해요.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내포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mRNA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바깥에랑 인상기 머리랑 만나요. 그럼 얘가 뒤집혀져요. 인상기 머리가 이렇게 되고 뒤집혀집니다. 뒤집혀져요. 이렇게 되잖아. 세포막이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서 얘를 감싸면서 안으로 함몰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야. 구조가. 인상기 머리가 바깥으로 다 나와 있었잖아. 딱 들어가니 인상기 머리가 다 달라붙은 거야. 들어가면서 얘를 감싸니까 인상기 머리가 다 어느 쪽으로 가? mRNA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내포 현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이렇게 다 바뀌게 돼. 이렇게 바뀌게 돼. 이게 내포 현상이야. 그러면 내포 현상이 되면 이쪽은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본문에서 뭐라고 불러? 엔도솜 구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되지. 근데 세포질에서 엔도솜의 내부는 뭐가 된대? 산성화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산성화가 된다면 pH가 어떻게 되는 거니? pH가 낮아지지. 낮아지잖아. 그러면 전하는 무슨 전하를 띄어? 양전하를 띄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전하야? 음전하지. 인상기 머리는 무슨 전하야? 음전하. 얘는 무슨 전하? 양전하. 그래서 뭐가 돼버려? 결합돼 버리는 거야. 얘네가 결합해 버리면서 mRNA가 어떻게 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봐. 여기 봐. 세포막에서 우리가 엔도솜이 막이 불안정해지지. 여기 불안정해진 이유가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야. 왜 불안정해지냐면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가 되지. 산성화되면 pH가 낮아지면서 산소 이온이 수시 어떻게 돼? 높아지지. 높아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랑 결합해 버려? 그래, 인상기 머리랑 결합해 버리는 거야. 인상기 머리랑 결합해 버려. 그러니까 엔도솜막이 불안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mRNA가 세포질로 어떻게 된다?
방출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산성화 됐으니까 얘네가 결합돼 버리지? 그럼 얘가 불안정해지니까 mRNA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이 튀어나온 mRNA가 누구랑 결합해? 리보솜과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야.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과정인 거야. 자, 됐어요? 요 과정이 되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수소이온 농도가 올라가면 양이온화 된다는 얘기는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pH가 낮아지잖아.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올라가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화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산성화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뒤에서 엔도솜 내부가 산성화 된다는 얘기는 pH가 낮아진 거고 수소이온 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럼 pH가 낮아지고 수소이온 농도가 된다면 뭐가 될까? 얘가 양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이온화된 게 뭐랑 결합해버려? 인상기 머리랑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엔도솜막이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되게 되고 이제 리보솜과 결합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억세포를 생성함으로써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어? 뭐는? 이렇게. 뒤집힌 거 내가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들이야. 손가락이 이렇게 된 애들이야. 인상기 머리가 바깥에 있었지. 손이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 하나가 들어오지.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감싸면서 함몰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기 머리가 어디에 붙어? 이온 지질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얘가 뚝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엔도속 구조체의 막은 뭘로 만들어지네? 얘는 세포막으로 만들어지네. 이렇게 뒤집힌 상태인 거야. 아니, 갈라지는 게 아니라 둘러싸는 거야. 좀 더, 그렇지. 이제 그림을 좀 더 다시 그려보면,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 세포막이, 요렇게 세포막이 되어 있잖아. 이 세포막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렇게 말리는 거야. 양쪽 세포막이.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포막이 되겠지. 세포막이 이렇게 여기 뭐가 mRNA가 쓴 이온 지질에 쌓인 mRNA가 거기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니? 좀 더 지나면 세포막은 다시 안정된 세포막으로 되고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이런 형태의 엔도솜 구조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푹 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푹 떨어져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mRNA가 뭐가 된다고? 산성화가 되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돼버려? 나중에는 결국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인상기 머리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결합해버리는 거지. 결합해버리니까 얘가 결합이 흔들리는 거야. 이 구조체, 엔도솜 구조체가. 그래서 mRNA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튀어나오게 돼. 이렇게.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아까 그 3번 문단에서 저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 3번 문단에서 그 마지막에 세포막에 이러한 특징으로 있는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으로 쏟아내는 것이 찾아낸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안쪽에 있는 소수성이어가지고 침투가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 여기서는 소수성 꼬리는 소수성 분자 간의 인력으로 서로 물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을 부수는 거예요. 세포막 이러한 특징 때문에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으로 투과되는 것이 차단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뭐 이게 이 짧은 질문 안에 내용을 다 집어넣으니까 중간중간 생략된 내용이 많잖아. 선생님도 그 생략된 내용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침투되는 과정까지가 이해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내용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나마 좀 돼요. 자, 이온화 지질이죠. 용액의 pH에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진 겁니다.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므로 이온화 지질이 뭐가 돼요? 양이온화가 돼요. 그죠?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이온화 지질이 정기적으로 뭐가 돼요? 중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온화 지질이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지 않게 되는 거지. 지질이 양이온화 돼야지 혈장 단백질이 흡착된 거니까. 얘는 양이온 지질 나노 입자를 썼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낮은 pH에서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킨 뒤에 나중에 pH를 높이면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복합체를 만드는 거야.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활용해 바이러스 감염 대변 과정을 볼게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작용으로, 내포작용이란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로 함입되는 과정이죠. 아까 그림으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돼요. 세포 내부로 진입하게 돼요. 그럼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만들어지겠지. 이 엔도솜 구조체는 인상기 머리가 안쪽에 있고 지방산인 소수성 꼬리가 바깥으로 가 있는 애야. 그지? 이렇게.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되게 되죠. 그 산성화되면 양이온화가 되지. 양이온화가 되니까 세포막에서 유래된 엔도솜막이 불안정해져요. 인상기 머리랑 결합해버려서. 불안정해지고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되게 됩니다. 방출된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인체가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됐어?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이거? 자, 그 얘를 처음에 mRNA 얘를 백신을 처음에 넣을 때는 중성인데 그 가는 도중에 얘가 중성이다가 세포막이랑 만날 때 양이온화가 되면서 플러스가 돼서 들어갔다가 다시 중성이 됐다가 내포작용으로 인해서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pH 농도가 올라가면서 낮아지면서 pH는 낮아지고 수소 이온이 농도 pH가 낮아지면서 수소 이온 농도가 올라가면서 양이온화가 돼서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이 되면서 아니 엔도솜 구조체가 파괴되지. 파괴되면서 mRNA가 튀어나오는 거.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글만 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